최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소속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까지 남겼는데요. 간호사 사회의 이른바 태움이라는 관행, 얼마나 심각한지 박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간호사의 유서가 발견됐다는데 그럼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네, 경찰 조사는 1차 조사가 마무리됐고 지금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였던 지난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간호사 박모 씨가 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박 씨의 휴대폰 메모장에 적힌 유서에는 이 간호사 생활의 압박감과 자신을 괴롭힌 선배 간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 씨의 남자친구도 박 씨가 괴롭힌 피해를 호소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병원 측은 태움이라고 불리는 괴롭힘이 가해졌다는 증거는 찾지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차 조사 결과는 무슨 이게 괴롭힘이 있었다거나 무슨 태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태움이 정확히 뭔가요?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런 말을 하는 간호사들의 은어입니다. 주로 후배나 신규 간호사가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배 간호사에게 당하는 심한 질책이나 괴롭힘을 말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이 작은 실수에도 선배 간호사들이 예민하게 굴고 후배에게 여과 없이 감정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전직 간호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일로 끝내야 될 문제를 감정적으로 끌고 가서 이걸 사적으로까지 끌고 가게 후배들 같은 경우는 선배들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받아줄 수밖에 없는. 네, 저희 기자들도 사실 기사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법을 배울 땐 굉장히 호되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 태움이라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인가 보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폭력입니다. 저희가 만난 김모 씨는 서울의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신입 간호사일 때부터 병원 생활 내내 이어진 선배들의 폭언 때문에 3년 만에 일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이거밖에 못하냐라든지 아니면은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행동을 해서 나를 이렇게 욕보이게 하냐라든지. 태움은 물리적 폭력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한 권모 씨는 선배 간호사에게 당한 폭행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팔이나 손등 이런 데를 꼬집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 시행일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참고관선대 데려가서 등짝을 때린 적도 있고요. 네, 후배 간호사에게 일이 몰려도 도와주지 않거나 오히려 중환자를 배정하는 식으로 업무를 늘리는 태움도 흔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오히려 환자들이 태움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정말 만연한 관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간호사가 10명 중 4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네요. 이 가장 최근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이 직속상관 간호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동료 간호사, 간호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래서 시민들이 자살까지 이제 이르는 상황이 되니까 태움 좀 막아달라면서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태움을 금지해달라라는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4일 만에 5만 5천여 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여론도 뜨거운데요. 태움은 그대로 방치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과 간호계가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는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현장 간호사들도 태움을 관행이나 문화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흰 차량 위로 연기가 가득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어제 저녁 서울 강변역 인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2명은 급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인천 경인 아라뱃길 시청교 인근 어제 저녁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조대가 이들을 구조했지만 40대로 추정되는 한 명은 결국 숨졌는데요. 그러니까 16살 김모 군만 생존한 겁니다. 김 군은 숨진 남성과 SNS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총기 참사 소식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가방에 한 남성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가방 멀쩡할까요? 자, 보면 총탄이 가방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방탄 백팩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총기 참사 이후 미국에선 이러한 방탄 가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200에서 500달러, 그러니까 2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총기 규제를 강화하라는 시위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지난 방남 중 배가 불러있던 모습이 포착된 북한의 김여정. 당시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임신한 동생을 보낼 만큼 김정은이 다급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누군지도 관심이 많은데 김일성 대학 동기 등 각종 추정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개그맨 김국진 씨와 결혼을 석 달 앞둔 강수지 씨가 어머니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향년 92세로 지난 19일 타계했는데요. 평소 딸의 재혼을 꼭 보고 싶어 한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 초 어머니와 할머니를 슬픔 속에 떠나보냈던 박지성 선수, 그 빈자리를 채워줄 둘째 아이가 이달 초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산모는 현재 영국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겁니다.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단지 중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가 많은 서울 목동이나 송파구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GM이 미국 캔자스주 공장엔 약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군산 지역의 일자리 특별 지원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가 올해도 1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추후납부는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이제 곧 졸업 시즌이죠. 예전엔 이런 특별한 날엔 특별히 비싸지 않은 음식, 이렇게 자장면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장면도 고급 음식 반열에 들어갈 듯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중국 음식점은 이 자장면 가격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짬뽕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500원 인상했습니다. 곱빼기는 10,000원 줘야 되고요. 다른 물가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김밥은 6.3%, 갈비탕은 4.8%, 구내식당 가격도 3.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가 전년 동월 대비 올라서 2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소주도 더 이상 서민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소주 한 병에 5,000원 받는 식당이 많거든요. 아니, 한 병 출고가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식당에선 5배나 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물가만 오르는 걸까요? 임대료 상승, 재료값 인상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숙련된 주방장이 물론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직원들이 최저임금도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 월급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죠. 가격을 올린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음식점 4곳 가운데 한 곳은 문을 닫는다는 국세청 통계도 있습니다. 기름탈. 외식하기 어려우면 영화에서처럼
집에서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는 줄어드는 이 최저임금의 역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좀 더 세밀한 물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천상철의 시선입니다.